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 순서대로 안 가고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갈게. 일단 뭐가 나오냐면 일단 제목의 키워드를 먼저 잡고 이거를 이제 교통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외운다가 아니라 좀 해석한다의 개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목 자체가 생체 촉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생체 촉매는 이렇게 효소라고 하는 단어를 등호식 취급해버립니다. 생체 촉매가 효소고 효소가 촉매인데 그냥 일단은 몰라도 돼. 일단 내비두고 거기서 또 동화작용, 이완작용부터 시작해서 다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 먼저 무엇 먼저 알고 가주셔야 되냐면 얘를 봐줘야 돼. 촉매라는 말을 먼저 갈게요. 촉매. 촉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연결시켜져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단어가 누가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를 먼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맞아 그거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활성화 에너지를 라지 E, 스몰 a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거냐면 정의만 사전적 의미만 먼저 촉매라는 것은 자신은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무엇에게만 요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활성화 에너지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라는 말 뜻은 변화란 뜻이야.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뭐 또 나오냐면 그냥 몰라도 돼. 다 설명할 거니까 단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렇지만 반응열에는 관여하지 않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일단 이제 얘네들을 교통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좀 부드러워지는데 이제 누구를 터치할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먼저 터치할게요. 이거는 외우지 마.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런데 그냥 별건 아니야. 라면 뭐 끓여 먹을 때 언제 라면 넣어? 건더기를 떼지어서 선생님 말을 심니? 언제 라면 넣어? 끓을 때지. 라면이 끓을 때, 즉 액체가 기체될 때. 그러면 이 물이 끓으려면 최소한의 온도는 얼마는 돼야 돼? 최소한 100도씨는 되어야 끓지. 그럴 때 이 물의 끓는 점, 즉 얘의 활성화 에너지는 100도씨였을 때를 물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 선 넘는다라는 거. 그건 선 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너희가 아무리 기분이 해도 기분이 나쁠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단어가 좀 낯설어. 그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줄게요. 그래프, 반응의 경로가 있고 Y축이 에너지예요. 자, 보세요. 차근히 보면 돼.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게 60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자. 보이니 윤하는? 그 다음에 여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40이다라고 치자. 라고 했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큼의 에너지가 돼요. 여기를 내가 100이다라고 할게. 그러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즉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0만큼 되겠죠? 여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 활성화 에너지, 지울게.
요걸 우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어느 정도 이만큼은 받아야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만큼은 되어야 얘가 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언덕. 근데 여기 책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서는 반응 언덕이라는 어휘를 쓰기도 해요. 이 언덕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숫자를 봤을 때 50만큼 에너지 줬어. 그러면 여기서 50 받았으니까 여기잖아. 그럼 잘 넘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39만큼 줬어. 6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39를 주면 거기까지 못 간 거지. 그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활성화 에너지가 요렇게 요거. 자,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 별건 아닌데 한 번만. 이번에 그래프가 조금 달라지는 건데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있고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에 이렇게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요만큼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이 색깔펜을 바꿀게요. 얘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가 돼? 반응에서 생성으로 가려면 그냥 용어 멋있는 용어 안 써도 돼. 대충 저기잖아. 저기. 느껴지죠? 여긴 거 느껴지죠? 얘가 되려면 여기는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는 얘가 얘 되려면 여기는 건너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그거 우리 상담실 들어가서 이거 테스트 받거든? 여기서 보고 여기 넘어가는 거. 그런데 조금만 어렵다기보다 조금 심화적인 부분 대신 듣기만 하세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 원이다라고 할게. 한 다음에 잘 들어주세요. 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니? 이만큼, 이 투만큼 어떻게 된 거야? 버린 거지. 얘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버린 거잖아. 여기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들어온 거에 비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들어온 거야. 유입이다라고 하고 얘를 유출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서도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선 이만큼은 유입, 이원.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해석하는 거야. 여기에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이 투만큼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지. 여기서는 얘가 더 큰 거고 여기서 유입이 되는 거고 얘는 유출, 방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게 많아, 나간 게 많아? 나간 게 더 많지. 나간 게 더 많으니까 열이 들어와서 변하는데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 그러면 이만큼은 뭐 한 거야?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추가로 버린 거지. 요만큼은 들어온 만큼 내보냈잖아. 그럼 요건 어디 갔어? 얘가 갖고 있던 것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결국엔 열이 방출된 거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선 이만큼 받았는데 버린 거는 이만큼 받아서 요만큼 버렸으니까 요만큼은 덜 받았는데 안 버린 거지. 근데 얘가 더 많으니까 그만큼 차이만큼 열을 흡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 요 차이값을 라지 Q, 여기 차이값을 뭐라고 불러? 라지 Q라고 해서 이 라지 Q를 반응
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너희들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열 어쩌고 저쩌고는 보기 중이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듣고 들어본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끼워 맞추면 돼요. 그걸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막 외우려고 덤비지 마. 그냥 안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개념 찾아봐도 돼요. 어차피 익숙해진 다음에 외워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저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들으면 되고 집에 가서 보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다시 영상 봐. 괜히 앉아서 뭐 이렇게 막 뭐지 이러지 말고 영상 가볍게 보고 저런 거 맞다 뭐 요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응열에는 일단 여기까지 반응열,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서 오시면 들어봐. 올라와. 저 생체 총미한 시간이 있어. 앉아요. 비켜줘야지. 아니 이쪽에 앉으라고. 왜 이렇게 멍ጤ해? 똘똘한 애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그 포지션. 그 다음에 그 차이값이 뭐다? 차이값이 반응열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외우지 마. 그냥 눈게 한번 그려봐줘. 요거. 그러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갑자기 역반응이래.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반대로 갈 때는 이거겠지 뭐. 일로 갈 때는 이건 거고 반대로 갈 때는 이만큼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해석하면 돼. 그런데 이제 촉매라는 아이가 나와요. 촉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촉매라고 하는 아이야. 이 촉매라는 아이는 교과서적으로 자신은 반응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에게 영향을 준대요. 이 촉매는 뭐냐면 아주 신기하게도 얘가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 값을 낮추는 촉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촉매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 값을 높여주는 촉매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만. 활성화 에너지 값을 낮춰.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경로가 되어지고 여기가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얘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값이었는데, 자 이제 색깔펜으로 바꿀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 말할 때마다 길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촉매라는 말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바꿀게. 정촉매 라는 말로 바꿀 거고, 얘는 부촉매라는 말로 바꿀게요. 그러면 정촉매는 그냥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애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아이야. 그러면 그래프로 가볼게. 어떻게? 얘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E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정촉매가 들어가면 활성화 에너지 값이 줄어들어. EA 프라임. 그러면 아까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요만큼만 받아도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어떻게 될까? 덜 줘도 반응할 수 있네. 오케이. 부촉매를 가보십시다. 활성화 에너지 값을 높여주는 촉매래.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얘를 EA2'이라고 할게요. EA2'. 그러면 이만큼 반응해야 되던 것이 어떻게 돼? 이만큼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변하는 거.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혹시 방부제라고 들어본 적 있니? 방부제?
김에 있는 방부제 있지. 그 방부제가 뭐냐면 바로 부촉매야. 그래서 그 방부제가 들어가면 반응을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느리게 해주는 거지. 잘 못하게끔. 그래서 우리 방부제라고 하고 이 대표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바로 얘가 누구냐면 효소라는 애가 있어요. 효소. 이 효소라는 단어는 다시 쓸게. 책 문제 나올 때마다 낯선 말을 바꿔서 내서 얘를 생체 총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로는 생체 정총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다시 그렇다 하더라도 정총매를 사용하던 부총매를 사용하던 이 값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얘는 그대로지. 여기 스타트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안 변해요. 오로지 여기만 건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상에서 얘네가 변하는 수가 생겨. 그럼 쫄지 말고 총매 그러면 얘는 냅두고 여기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효소는 요거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고 먼저 필기를 먼저 한 다음 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